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승무원 쪽은 승무원 전문 취업 학원이나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승무원 하다 온 친구들도 여기 오기도 하고, 또는 승무원과 동시에 병행하다가 이 영상 보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승무원 전문 학원들이 당연히 승무원 관련된 맞춤형 면접이나 맞춤형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쌓는 데는 수성화된 게 맞죠. 그런데 자소서 형태를 보면, 자소서는 여러분 글을 잘 쓴 사람들이 채용에 대한 전문가가 도와줘야지, 일단 승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도와주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승무원이 서류 전형에서 이미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소서가 끝까지 면접까지 가는 거고 서류 합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써주시면 분명히 좋다. 그런데 상담 오시면은 제가 쓴 자소서와 일반 승무원 학생들이 쓴 자소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이런 것도 승무원과 다른 부분을 병행하거나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다 해줄 수 있지만, 제 자소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자소서다 이런 것도 느끼게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어떤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한항공이 위에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보시면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도 이제 계속 합격했었고, 승무원 외에 일반직으로도 계속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 그렇죠? 이번에 채용 공고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고, 이제 다른 어떤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자소서 문항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예요. 600자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는 건데, 자, 일단은 600자 이내로 이제 지원 동기와 그리고 목표를 같이 적는 거잖아요. 글자 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 지원 동기가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같이 들어가서 500자가 나오는 경우가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는 아예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아예 틀을 짜고서 왜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를 세 문장 정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입사 후 포부에서 입사 후 여러분들의 꿈꾸는 커리어 플랜을, 나머지 분량을 적는 거죠. 자, 이 세 문장은 어떻게 구조를 잡냐면은, 일단 바로 던지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승무원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첫 문장을 바로 던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항공의 승무원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프라이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이 구조 자체는 총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총론적인 얘기가 뭐예요? 일단은 좀 더 큰 흐름에서 그 다음 문장에 강론적인 얘기를 좀 지엽적으로 가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글은 총론에서 강론으로 가야지 더 잘 읽히잖아요. 짜임새 있는 글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 열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입사 후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600자를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객실 승무원에게 협업이 중요한 이유를 안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자소서 형식이 아니죠. 자소서의 경험 항목은 직무 경험을 쓰는 것과 스토리텔링 경험을 쓰는 게 있는데, 이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보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승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한 이유를 안전 부분에서, 안전에 있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협업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어떤 효과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킬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실제로 업무하셨던 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분들의 글들을 서칭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자소서에 있는 항목인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경험, 이게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스토리텔링에는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을 바로 짧게 제시하는 거, 600자밖에 안 되니까 바로 제시하고, 어떤 데서 어떤 업무를 했던, 어떤 상황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문제점을 분명하게 타이트하게 임팩트 있게 제시를 해야지 글 전체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툰에 미리 보기 이런 거 있죠. 미리 보기를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주인공이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 그때 너무 궁금해서 뒤까지 보게 돼 있거든요. 자소서는 결국 한 호흡에 쫙 읽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임팩트 있게, 흡입력 있게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 꼭 이 부분을 굉장히 짧게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추상적으로 뭐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학생분들이 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지 직관적으로 이 글을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 쓴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절반 정도의 분량을 최소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자소서 경험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 대한항공과 함께 날아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